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맥학원에서 중상고 1학년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맡고 있는 우송이 강사라고 합니다. 저의 이력은 이렇고요. 바로 통합사회와 한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부터 하자면요. 자, 저는 이제 통합사회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매년 시험에서 학생들이 100점을 수십 명 이상 배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교 1등부터 그다음에 30등 그 이내에 상위권 학생들도 제 수업을 듣고 많은 좋은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특히 자사고나 특목고, 사립고 학생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듣고 있고요. 좋은 성적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제 통합사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통합사회는요, 총 8단위로 교과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통합과학, 통합사회 같은 비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통합사회를 보시면은 단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원부터 9단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합사회 과목이 차례대로 1단원부터 2단원, 3단원 차례대로 순서를 나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1단원, 4단원, 7단원 이렇게 섞어서 진도를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일단 단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1단원은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생활과 윤리, 세계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중하고요. 중상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1단원이 소단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 단원이 들어가지 않고요. 작은 소단원이 3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은 1단원에 작은 소단원, 1단원, 2단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단원 자연, 환경과 인간이라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리, 세계지리, 생활과 윤리 파트가 되겠는데요. 난이도는 상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고요. 한국지리, 세계지리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지도가 나오고요. 그 나라별 특징들이 나오게 됩니다. 학생들이 미리미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파트고요. 역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역시 작은 소단원이 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3단원은 생활과 공간, 한국지리 파트가 되겠고요. 난이도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상생활의 그런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는 웬만하면 제외가 되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 법과 정치 부분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파트가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상이고요. 왜 어렵냐면 아무래도 남학생들은 암기하고 외우는 걸 좀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용 자체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려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서 수업을 하지 않으면은 역시 어려운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단원 역시 시험 범위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단원 시장 경제와 금융 파트고요. 경제 파트 역시 난이도는 사실 이 1단원부터 9단원 사이에서 최상 파트가 되겠습니다.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 경제 파트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1학년 1학기의 기말 파트로 보통 이제 시험 범위가 들어가고요. 경제 파트.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단원 사회 정의와 불평등,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파트고요. 난이도는 상인데 제가 굳이 상에 해당되는 이 파란색 부분을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이 6단원은 조금만 열심히 그 중요한 파트를 잡아서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점수가 잘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단원 문화와 다양성, 사회문화, 세계지리 파트인데요. 난이도는 중상이고요. 역시 2단원에서 했던 부분이 다시 나옵니다. 세계지리. 세계지도가 나오고 나라별 특징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중상고의 특징에 맞춰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파트가 되고요. 난이도는 중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소단원이 총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요 7단원의 문화와 다양성, 요 파트가 작은 소단원이 한 1단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또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8단원 세계와 평화. 자, 이쪽 부분은 역시 지리 파트. 자, 어머님들 보시다시피 1단원부터 지금 8단원까지 계속 지리 파트가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8단원에 또 나오는데 난이도는 중이 되겠고요. 약간 무난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단원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세계지리 파트고요. 또 지리 파트가 또 나왔습니다. 난이도는 중이고요. 세계지도, 그 다음에 그래프, 그 다음에 도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1단원부터 9단원인데 중상고는 이거 섞어서 내기 때문에 차례대로 나가지 않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지만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잘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놓은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총 27문제고요. 중상고등학교는 또 다행히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서술형 문제, 주관식 문제가 없습니다. 객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파트가 뭐 7단원, 4단원, 그 다음에 뒷부분에 또 1단원, 2단원 굉장히 골고루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난이도 상인 부분이 되겠고요. 지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무난한 문제였고요. 자, 뒷부분으로 가면은 역시 빨간색 표시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난이도가 상인 부분이 굉장히 많죠. 자, 27번까지 구성되어 있고 객관식 문제인데 아이들이 좀 공부 열심히 하면 객관식이니까 좀 쉽게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중상고등학교에서 통합사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그렇죠? 제일 고점을 받으려면 1등급을 받거나 2등급을 받으려면 최소한 점수는 90점 이상, 95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 크게 어렵진 않지만 아이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점수가 나올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회 같은 과목에서 1등급을 받지 않으면 나머지 내신에서 또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무조건 만점을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1등급을 목표로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줘야 합니다. 자, 일단 중상고등학교, 중간고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통합사회는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왜? 단원 자체도 굉장히 많죠. 뭐 1단원, 2단원, 뭐 4단원, 7단원 골고루 들어가고요.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이게 일관성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하고 어려운 개념과 지도, 그래프 이런 게 굉장히 빈출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고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중상고등학교 객관식 27문제고요. 어려운 지도 파트가 나옵니다. 그 3개 지도가 나오겠고요. A, B, C, D 이렇게 나왔는데 지문을 읽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 고르시오.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해주지 않으면은 지도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19번 문제 보시면은 이렇게 전 세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기후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지도를 봤을 때 뭐를 어쩌라는 거야? 무슨 답을 원하는 거야?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요. 역시 어려운 지도 문제. 굉장히 지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보통 3문제에서 4문제 이상 나오기 때문에 지도 문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역시 지도 문제가 나왔고요. 자, 역시 또 지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는 세계 지도 문제는 무조건 꼼꼼하게 공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빈출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 네. 빈출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세계 지도, 그 다음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나라들 반드시 공부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좀 보시면요. 그래프 문제. 그렇죠? 세계 지도 문제도 어려운데 이런 기후 그래프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근데 기후 그래프도 정말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딱 보고선 지금 보니까 세계의 온도가 여기 베로라는 그 도시의 온도가 0하로 떨어져 있네. 0상으로 올라가지 않네. 아, 한대 기후구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줘야 합니다. 자, 전 세계에서는 기후가 5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대 기후의 특징, 그 다음에 뭐 열대 기후의 특징 이런 걸 좀 외워놔야겠죠. 자, 사실은 1학년 파트에서는 이런 기후 그래프가 나오면 안 되는데 중상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뭐 세계지리 이런 선택 과목에서 나오는 그런 기후 그래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상고등학교 맞춤 수업을 하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려운 4단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4단원은 정치와 법 파트가 되겠는데 내용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일단 문제로 나오면 지문도 길고 선지도 깁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선지가 길거나 지문이 길면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 17번 문제 굉장히 어려운 파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요거는 이제 선지가 굉장히 짧죠. 뭐 기본권에 대한 종류 이렇게 나왔는데 지문에서 자, 헌법은 제37조 1항인데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지문을 읽고 여기에 해당되는 걸 고르시오. 이런 게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면 뭐 숙면권, 일조권, 건강권 등등등 나왔는데 얘네들이 다 어디 기본권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지 이걸 좀 외워줘야 합니다. 근데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 절대 외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상고등학교에서 역시 4단원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법 파트 어디가 중점적으로 나오고 무슨 특징이 있는지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상고등학교는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지도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굉장히 어렵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1단원 문제인데요. 1단원은 약간 무난한 단원인데도 불구하고 중상고등학교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문도 굉장히 길고요. 선지도 길어요. 자, 그리고 기역과 니은에 해당되는
적절한 걸 고르시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통합사회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죠. 일단 대체적으로 지도 문제 많이 나오고 그래프 문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문도 길고 선지도 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에는 통합사회가 끝났고 한국사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고등학교 1학년 개정 한국사가 되고요. 원래는 이제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 많은 좀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왜냐면 중학교 때는 뭐 벼락치기를 하거나 뭐 3일 전에 공부했으면 점수 잘 나왔어요. 뭐 A등급 나왔어요. 이러는데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기존의 한국사 교과 과정이 1단원부터 6단원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배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개정된 한국사 고등학교 과정을 보시면 단원은 1단원부터 4단원 굉장히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단원 자체는. 근데 내용은 그대로예요. 자, 게다가 원래는 선사시대부터 뭐 구석기, 신석기부터 조선시대까지 그 내용 굉장히 광범위한데 중학교 때는 1년의 과정에 거쳐서 배웠습니다. 자,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냐? 자, 1단원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단원이 지금 단원은 한 단원인데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또 범위가 많아요. 근데 중상고등학교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1단원 전체를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흥선대원군 전까지요. 굉장히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니 한국사 단위도 6단위밖에 안 되는데 한국사 버릴래요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내신 과목에 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사도 등급 받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등급 받기 만점 받기 어렵지 않고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면 중상고등학교에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공부를 해주면은 어렵지 않게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단원이 지금 짧지만 되게 범위가 많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단원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3단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되겠죠. 다행히 중상고등학교는 이렇게 단원별로 쪼개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약간 범위는 좀 쉽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일단은 중상고등학교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을 지금 보시면 다 1단원의 그런 범위가 되겠죠. 총 문제는 31문제가 나왔습니다. 역시 객관식 문제고요. 주관식, 뭐 서술형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되게 골고루 나왔고요. 좀 앞에 부분은 시험지의 앞에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중상고등학교 한국사를 무조건 준비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상고등학교가 한국사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약간 무난한 편인데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 킬러 문항이 한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15번 문제 킬러 문항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대외관계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유적지 이런 거 모릅니다. 유적지의 명칭, 뭐 유물의 명칭 골라라 이런 거 나오는데 교과서에 실려 있지만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약간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돼요. 왜? 교과서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상고등학교는 교과서를 꼼꼼하게 좀 독파를 해줘야 합니다. 자, 일단 난이도는 중요했지만 킬러 문항. 아이들이 요거를 간과하고 지나쳤다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역시 24번, 28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진이 이제 거기가 이제 정벌이 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경선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군 육진의 위치인데 역시 이 위치도 정확한 명칭, 우리가 도시명을 외우지 않아요. 근데 시험에 나왔죠. 역시 킬러 문항이 되겠고요. 난이도는 상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8번에 역시 병자호란. 자, 병자호란, 인조 때 병자호란인데 사실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참여한 장군, 장수의 이름을 고르시오.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외우지 않으면. 자, 교과서상에는 실려있지만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 하고선 지나칩니다. 근데 시험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중상고등학교는 미리미리 킬러 문항, 교과서 어느 파트에 나올지 꼼꼼하게 공부하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시험 범위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상고는 난이도는 대체로 평이합니다. 무난한 편이죠. 근데 2문제에서 3문제가 킬러 문항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매년.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오겠죠. 자, 킬러 문항 2-3문제만 잡으면은 1등급은 확실히 보장이 됩니다. 자, 학생들이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용어나 위치, 개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매년. 자,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훑게 되면은 만점 1등급은 반드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중상고등학교 2022년도 기출문제를 보시면은요. 객관식 31문제가 되겠고요. 자, 지도 문제 또 나옵니다. 통합사에서도 나오고 한국사에서도 나오겠죠. 자, 교과서상에 다 실려있는 그런 지도 문제가 되겠고요.
미리 좀 공부를 해놨으면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면은 절대 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또 많이 틀리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요 유형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2학기 쭉 나오게 됩니다. 항상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25번 문제인데, 자, 요거 일명 띠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고, 자, 뭐 대마도 주와 제호약을 체결하였다. 어느 시대인지. 자, 뭐 대마도 정벌, 쓰시마 정벌. 세종대왕 때인데 이종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세종대왕 때인데 그게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지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시기가 뭐 가나다라마 나왔는데 이 연도수 사실 꼼꼼하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연도수는 좀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굉장히 잘 나오고 아이들이 항상 틀리는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문제도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킬러 문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킬러 문항이고요. 자, 15번에 나왔던 문제. 자, 여기 보면은 이런 거 학생들이 몰라요. 그리고 사실 딱 답만 교과서에 나와 있지 나머지 보기에는 교과서에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킬러 문항. 자, 사군 육진. 자, 사군과 육진의 위치의 도시명을 써보시오. 골라보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역시 미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객관식 31문제 중에 마지막 킬러 문항.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지문을 보면 이게 병자호란인지 임진왜란인지 정묘호란인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거를 일단 파악하지 못했다면 역시 답을 고를 수 없고요. 그걸 파악을 했어도 답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킬러 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중산고등학교는 미리미리 중산고등학교 맞춤 그런 통합사회 한국사 공부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 그 다음에 한국사가 중요한 이유는요. 자, 1학년 때부터 통합사회 과목을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면 자기의 적성을 잘 찾을 수 있고요. 나중에 문과 쪽으로 가는 학생들,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잘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의 통합사회 성취도를 바탕으로 2, 3학년 때 어떤 걸 선택해야지만 내신과 수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내신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한국사 같은 경우는 단순한 게 아니고요. 자, 무작정 외우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특히 요새 학생들은 한국사 흥미가 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외우라고 하면은 그냥 한국사 안 할래요.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시대에서 나라별 특징과 포인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교과 내용에 나오는 내용과 시험에 나오는 내용, 그 부수적으로 좀 재밌는 얘기 첨가해서 해주면은 아이들이 좀 재밌게 흥미롭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킬링 포인트도 잡고 킬러 문제까지 확실히 잡으면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쉬운 길이 있으니까 저한테 맡겨주시면 중산고등학교 학생들은 제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